이번 주 코스피가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상승세를 펼쳤습니다. 정부가 오는 26일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고 밝히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네, 올 초 개장식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 타파 의지를 좀 보이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0조 원 이상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빈곤한 매수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코스닥 매도와 함께 코스피 시장으로의 이동 등이 굉장히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그에 함께 대기업들도 발빠르게 자사주 매입이나 자사주 초각 그리고 배당금을 늘리는 등 이행해야 될 기업들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계속 관련된 종목들 찾기에 나서야 될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저PBR 종목들의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추이 조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지난달 17일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발표한 이후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잇따라 저PBR주 매수에 나서면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입 발표 직후에는 먼저 금융주가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30% 이상 강하게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고 제주은행, 흥국화재 등 중소형 금융주 역시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이후 저PBR 상승 바통은 완성차 업체와 지주사가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삼성물산 등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정부가 공기업 경영평가에 주주가치 재고 항목을 포함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기업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19일부터 이틀간 한국전력은 10%, 한국가스공사는 10.8%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줄 저PBR 차기 주자는 누가 될까요? 곧이어서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포트에 담아둘 최대 수혜주, 5스타와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주목받은 저PBR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그 가운데 금융주는 최대 수혜주로 주목받으면서 신고가 랠리를 펼치기도 했죠. 하지만 최근 금융주의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또 지금이 배당 시기와 맞물리는 타이밍이기도 하죠. 네, 이제 자동차 섹터와 더불어서 이제 금융, 은행 그리고 또 지주 관련주들이 코스피 2,500에서 2,670선까지의 이제 랠리를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피 전고점 구간인데 2,650에서 이 구간부터는 이제 PBR 1배 수준에 또 근접한 위치입니다. 따라서 탄력성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시작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지만 올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와 동행 관계인 이런 금융 쪽은 역시 여전히 좀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좀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배당 기준일이 예전에는 이제 연말 말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2월에서 4월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과 또 다음 주 발표될 26일 발표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조금 더 이제 변동성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급등했던 일부 저PBR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지만 다른 저PBR 종목으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어서 당분간 저평가 테마 장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하지만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이후에는 재료 소멸에 따른 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저PBR 관련주에 대해서 향후 움직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좀 속아내야 될 것은 속아내자. 즉 갈 종목과 못 갈 종목을 구분을 해서 못 갈 종목은 철저히 버리고 시간 끌면 또 심리적으로 괴로우니까 네. 그래서 못 갈 종목은 버리고 갈 종목들만 좀 포트에 담아갖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지금 당장 주가가 올랐으니까 저 PBR이라는 개념이 조금 해소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면 밸류업 종목의 주도 종목이라도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 쭉쭉 더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두셔야 되겠다. 즉 달리는 말만 골라서 담는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PBR 종목 내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구체적인 주가 부양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릴 종목에 엄선해 보도록 하죠. 현대차, 기아, SK스퀘어, 삼성물산, 현대차, 기아, 통신주 3인방 이렇게 골라주셨는데 종목 얘기 좀 들어볼게요. 예, 기아, 현대차 뭐 이거는
누가 봐도 밀어붙이는 힘이 강한 종목이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뚝심이죠. 결국 뚝심은 어디에서 나와요? 수급에서 나오는 것이죠. 외국인들의 수급이 뒷받침되는 한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예상이 되고 SK스퀘어나 삼성물산도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에 올라가는 흐름들과 같이 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 중에서 좀 후발주 말고 주도주들 이런 쪽을 올라탈 수 있는 가능성, 그다음에 눌림목을 갖다 좀 이용해서 낙차를 이용한 매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네, 역시 자동차.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코스피가 PBR 1배 수준에 근접했기 때문에 단순히 PBR이 낮은 상태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금리와 또 역시 동행 관계인 금융과 은행 쪽은 이제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고 저 PBR 플러스 이제 수익성 즉 ROE가 중요한데 역시 자동차인 현대차와 기아는 향후 이제 수익 모멘텀도 충분히 지속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금융과는 반대로 이제 자동차는 역시 금리와 역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해 또 우상향도 기대도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추세 기준으로는 지금 전고점 수준인 25만 원 사이에서 유지해주고 있는데 오히려 23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의 가격 조정까지 한번 준다면 중장기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또 진입할 수도 있는 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통신주 3인방이요. 뭐 현대기아차나 뭐 SK스퀘어도 다 좋긴 한데 뭐 새로운 쪽을 좀 찾아보니까 이제 통신주가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졌는데 대표적인 시장 방어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만큼 안정적인 성장성이 따르다는 얘기지만 최근에는 AI 사업에 대한 관심들을 높이면서 그 AI 대전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요. 그로 인해서 성장 구간도 훨씬 더 커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만년 안정적이라는 평가 덕에 이제 PBR은 0.5에서 한 1배 수준이긴 하지만 많은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어서 똑같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된다면 대표적인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SK브로드밴드 그리고 SK텔링크 그리고 SK커뮤니케이션즈 같은 종속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보율이 79,000%에 다다랐는데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걸 정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게 되면 아마 주가 자체는 작년의 박스권을 훨씬 더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박스권을 이제서야 이제 돌파를 했다고 보여지면 저항성이었던 53,000원에서 51,000원까지의 강하게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추가로 6만 원대를 다시 돌파할 시도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고하셔서 다음 주 성공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라고요. 주식은 물론 돈 되는 재테크 정보 검색창에서 크존을 검색하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 필살기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Stopping me, breaking barriers, I keep on crushing it till I am done. I didn't get here by accident, no, I've been gunning it since I was young.